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지구의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동해 지역 사회단체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속 전통 5일장이 열린 부평시장에서 동해 시민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라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경자구역청과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비판하는 현수막까지 동해 시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해 최근 검찰에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망상지구 개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 좌초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좀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해야 할 행동, 이런 부분은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경자구역청장, 동해시장이 만나 얘기를 나누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개발 사업 시행업체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가 감사 청구와 사법기관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망상지구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원주공항의 하늘길이 7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한항공 대신 진에어가 새롭게 취항했는데요. 전국 공항 가운데 최하 수준인 원주공항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비었던 원주공항 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지 7개월여 만으로 대한항공 자매사인 진에어가 원주공항에 새롭게 취항했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는 코로나로 운항이 어려운 해외 노선 대신 국내선을 적극 확대하면서 원주공항을 택했습니다. 강원도 도민 여러분과 또 경기 북부 또는 충북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운항 시각은 원주발 제주행이 낮 12시 반과 오후 6시, 제주발 원주행은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4시, 연중 매일 2차례 왕복합니다. 이용객들은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도 반갑지만 비행 시간이 다양해지고 운임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시간이나 가격 때문에 김포나 청주공항을 가던 불편을 덜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장거리를 좀 힘들어하는데 원주에서 가게 돼서 아이들도 몸도 편하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타 공항을 이용하던 중부권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가깝고 김포 가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저도 그래서 양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제주도 갈 때는.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천 편이 날 수 있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0.1%인 110여 편이 운항된 데 그쳤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2016년 24억 원이던 적자는 작년 3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장기간 운항 중단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한항공에 지급했던 손실금 2억여 원 수준으로 진에어에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재개 기념 주차장 무료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항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시간과 운임 등의 항공 편의가 향상되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교 수업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접할 수 없었던 작가를 온라인에서 만나 소통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19명의 학생들이 헤드셋을 쓰고 한 작가와 마주합니다. 주인공은 그림책 이까짓 거를 쓴 박현주 작가입니다. 이 책은 힘든 상황에 처한 어린이에게 용기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얘, 우산 없니? 같이 갈래? 괜찮아요. 이번엔 정말이다. 이까짓 거. 책을 모두 읽은 아이들은 이까짓 것쯤이야 용기를 내서 작가에게 갖가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주인공의 친구 이름이 준호인데 그 진짜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지어내신 이름인지 궁금해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작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농촌 학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책을 읽고 작가님한테 질문해서 답을 받았던 게 제일 재밌었어요. 작가 또한 이런 상황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독자와의 만남 기회가 사라져 아쉬웠는데 온라인 만남이 돌파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책을 읽은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이 사실은 책을 만들고 나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농촌 학교에서 유명 작가를 초청하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적은 비용에 먼 길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작가를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코로나19여서 온라인이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의도 자체를 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짧고 적은 그림책이지만 깊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강원도 4개 초등학교 13개 학급이 다음 달까지 5명의 작가를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강원도 학생들과의 만남에 응한 작가는 21명. 내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파합니다. 작가와 학생의 온라인 만남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문화 소외 지역에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론과 공익적 가치가 논의됐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같은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방송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분과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속에서 지방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데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지역방송은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역통신발전기금이 있긴 하지만 5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수십 곳의 지역방송과 통신사가 나눠갔다 보니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역방송만을 위한 별도 기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에 나선 것처럼 방통위도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도 지역 언론사의 경영 역할을 부추기고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분담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5일 시장군수협의회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60%를 강원도가 부담하라는 제안을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375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9일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법제 심사 등 행정 절차도 진행합니다.
도내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은 8만 5천 가구, 총 사업비는 6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순환수렵장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전국에 수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곳은 강원도 내 5개 시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곳은 강릉과 양양, 평창과 홍선, 그리고 횡성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 개설을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다른 시도에 외지 엽사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수렵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강원경찰의 112 신고 접수 이후 순찰차 지정 시점부터 현장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각 지방청의 긴급상황 출동 시간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의 112 출동 시간은 6분 35초로 15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평균 5분 5초보다 1분 30초 이상 지연되고 있어 경찰 인력 충원 등 강원경찰의 민생 치안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선군이 도내에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버스 완전 공영제가 전면 시행된 9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79명으로 나타나 시행 이전인 1,253명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용객 5만 39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2만 4,725명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학생 등 무료 이용 대상자였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한우 농가 2곳에 무인 로봇을 활용한 자가 배합 사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무인 로봇이 마그네틱 라인을 따라 자율주행하며 프로그램에 설정된 장소에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자가 배합 사료 사용지 노동력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단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곡물류와 부산물, 조사료를 혼합해 만드는 자가 배합 사료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선한 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평창 평화 캠프가 올해는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캠프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또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유스 캠프는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랜선 투어, 온라인 특별 강연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과 현장 프로그램이 병행됩니다. 평화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6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100명을 선발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중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공립 322명과 사립 12명 등 모두 334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 338명보다 4명 감소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 13명, 수학 18명, 영어 7명, 화학과 생물이 각각 11명, 전문 상담에 26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1차 시험은 11월 2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20일에 실시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해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를 60%로 잡고 올해 보험 가입 지원금 37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농업 관련 보조 사업 선정 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우선 선정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